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매서운 꽃샘추위가 끝나고 여름 같은 봄날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최근에 조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매물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광주광역시 아파트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그 매수 우위 지수를 보게 되면 3월 달에는 이제 초록 색깔이었죠. 한 30, 31, 37 요 정도 됐는데 지금 3월 말부터 들어와서 지금 40, 63까지 껑충 뛰고 그 다음에 49, 45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지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멀티 차트 한번 볼 건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큰 하락이 없는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 잠시 좀 하락을 한 상태고 거의 하락이 없는 상태고 최근에 시장 강도가 반등했던 시점이 19년 10월이었습니다. 19년 10월에 전세가 이렇게 시장 강도가 먼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매매가 움직였는데요. 강하게 움직인 거는 거의 21년도부터 이제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가 강하게 지금 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M자를 그리면서 시장이 올랐고 21년 11월에 지금 속도를 좀 줄이고 있어요. 지금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265km까지 달리고 있다가 지금 속도를 줄이고 아직도 100 이상이 있습니다. 그 전세 같은 경우는 100 이하로 내려왔고요. 시장은 아직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1년 11월에 시장 강도 속도를 줄이면서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물량이 필요량보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22년, 23년, 24년 계속 물량이 좀 부족해서 올해의 물량만 잘 소화를 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상승한 지역들은 당연히 조금 쉬어가겠지만 그 속에서 갭매역이 들어오는 아이들은 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분양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계약일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자 거주지별 우리가 외지인 투자자를 보는 지표인 거죠. 매입자 거주지별하고 법인 거래 같은 신고일이기 때문에 이 계약일 기준하고는 조금 시차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이때 계약일 기준으로 굉장히 거래가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많이 된 게 알 수 있죠. 밑으로 되면 매입자 거주지별도 비슷한 시점일 겁니다. 왜냐면 얘는 계약일이고 얘는 지금 신고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 12월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지인 거래량이 거의 1,100건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 거래도 한 109건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건수에 비해서는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좀 높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조금 쥐었다가 다시금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도 조금 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외지인 거래량들이 법인인지 안 그러면 개인인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법인 거래를 봅니다. 요때 말 그대로 개인이 법인한테 매도한 건수를 보면 되는데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오렌지 색깔 보시면 되죠. 오렌지 색깔 보면 되기 때문에 요 당시에 거래된 건수들은 거의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거래를 했구나.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과세 2년 후에 매도 전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 12월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22년 12월에 매도 전략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거래 물량들은 거의 6월달, 7월달부터 시장에 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 매매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매매 거래량 확 줄어들었고 근데 전월세 거래량 확 늘어났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전월세 거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광주 사람들은 지금 매매 가격이 오르니까 매매는 살 생각은 없고 전월세를 거래를 하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갈 기대 심리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 구별로 어느 지역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됐는지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시점 2020년 11월 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 안에서는 남구가 11월 달을 10년치 평균을 내게 되면 그게 100% 기준을 봤을 때 남구는 250%가 거래가 됐어요.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죠. 그다음에 광산이 181, 서구 180, 북구 164, 그리고 동구가 162 이런 식으로 광주의 모든 구가 100% 이상 거래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남구는 거의 2.5배 거래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 안에서도 어느 동이 거래가 많이 된지를 보니까 행암동이 555%, 5.5배가 거래가 됐죠. 그래 박림동 336%, 봉선동 320%, 노대동 260%,
양림동 250% 이런 식으로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많이 되기는 5배, 3배 기본으로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광산구 한번 보겠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도 하남동이 거의 600%가 거래됐고요. 그리고 서남동 400%,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거래들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거의 지금 다 평균 2-3배는 다 거래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북구동 보겠습니다. 각하동이 359%, 그리고 중흥동이 317%,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2-3배는 다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도 광천동이 269%, 화정동이 225%, 나머지 동들도 거래가 많이 됐고, 동구도 소태동이 231%, 용산동이 214%, 나머지 동도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거래가 다 정말 많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21일, 20년 하반기에 거래가 많이 된 단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게 되니까 이 기간 동안 거래된 건수를 보니까 235건이 실거래가 된 단지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인데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죠. 그게 어디냐 보니까 광산구 신천도에 있는 신창부영 3차입니다. 27평형대인데 얘가 지금 요 기간에 지금 매물이 가격이 올라간 게 한 34% 올랐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전세가율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82%입니다. 그래서 235건으로 관계 거래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 용두주공 23평형대가 지금 200건으로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고, 그 다음 북구, 요 두 개는 지금 북구네, 그죠? 청솔 4차도 19평, 아마도 공시지가 1억 이하일 것 같아요. 194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된 지역들을 보니까 지금 동구하고 강산구가 좀 많다라는 걸, 그것도 좀 구축들이 거래가 많이 됐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신창부영 3차라는 아파트인데 거의 과거에 예를 들면 2018년부터 살펴보더라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매매 전세가 거의 붙어 있는 단지인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격이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거의 매정 갭이 거의 한 500, 1000 요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이때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됐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밑으로 내리면 용도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매물 거래 건수가 나오죠. 거래 건수가 나오는데 이때 거래가 많이 됐고, 한참 있다가 지금 조금 소폭으로 상승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광주 안에서도 구별 대장들 30평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누가 가장 힘이 센지 알 수가 있죠. 왜냐면 그 지역의 천정을 알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도 그 천정에 따라서 이제 따라갈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위에 있는 지역은 어디냐 보니까 남구입니다. 남구에 보니까 제1풍경채 얘가 지금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 강산구, 동구, 북구 이런 순서대로입니다. 모든 이제 단지들이 지금 다 우상향을 좀 한 상태입니다. 밑으로 내리면 전세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시세 보게 되면 지금 강산구가 이렇게 지금 전세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산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도 이렇게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는 지금 이때 한번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전세가 올라갔으니까 다시 전세에 의해서 매매를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강산구가 먼저 가장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속에 지금 서구는 이렇게 오히려 꺾어 내렸습니다. 꺾어 내렸다는 이야기는 지금 최근에 서구의 매물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 전세가 좀 많이 쌓여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세 시세가 좀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서구가 조금 시세가 좀 빠졌고 동구는 살짝 올랐고, 그리고 밑으로 된 북구도 지금 살짝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차 상승하고 나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그 속에서 전세가 빠지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대장 단지를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광주의 사람들이 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광역시군들의 대장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6대 광역시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이렇게 힘이 좋았던 요때 시점은 거의 비슷했어요. 다들 비슷했죠. 그러면 우리가 광주가 어느 포지션 정도 되냐면 지금 이렇게 오렌지 색깔 되어 있는 게 광주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뒤에서 두 번째 있었어요. 두 번째 있었고 다 고만고만했던 시절인데 그 뒤로 치고 나간 게 대구, 그 다음에 부산이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 힘이 이래 꺾였죠. 부산의 대장은 3위 비치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의 대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빌리브 부모였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경남타운이라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얘가 더 이렇게 시세가 좀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지금 이제 보합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구하고 부산이 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송도도 많이 올랐습니다. 송도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건데 이렇게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안 오는 아이들이 지금 대전이 요때는 좀 올랐었어요. 이렇게 좀 올랐는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 지금 올랐다 머물러 있는 보합 상태인데, 광주가 요 밑에서 가장 늦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5대 강요시에서는 대장 단지를 비교했을 때 꼴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세로 내려왔을 때는 아무래도 재건축 이슈가 있는 대구, 부산 이런 같은 경우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전세 시세가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가장 전세 그게 좋은 거는 지금 대전이 핑크 색깔이죠. 크로바가 가장 전세가 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전세 가율이라고 그러죠. 매매하고 전세 그 비율 차이에 가장 높은 게 지금 제1풍경채입니다. 광주라는 거죠. 64%. 그래서 나머지 광역시들은 지금 57%,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이들은 19%, 11% 거의 전세율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6대 광역시에서는 지금 광주가 대장들 기준으로서는 전세가율도 가장 높고, 그리고 가장 매매 시세에서는 안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광주가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최근에 매물들이 좀 빠지면서 거래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4월달 기준으로 4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로 같은 경우는 전세 기준입니다. 시장 강도 전세 기준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전세 시장 강도가 평균 이상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평균 이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로선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 강도 평균 이상, 그리고 여기는 평균 이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모두 시장 강도가 좋은 지역이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서구, 북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매는 평균 이하지만 전세는 평균 이상 지역이 보면 남구, 강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지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빈기지구로 매매 전세 모두가 지금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 가격 기준을 봤을 때는 동구가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신축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원래는 지금 신축, 구축들 다 포함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남구가 대장인 거죠. 그래서 남구, 그다음 서구, 광산구, 북구. 북구가 가장 이렇게 간극이 벌어진 거 보니까 지금 선호도가 낮아서 가장 평당가가 낮은 지역이다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북구는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급지가 떨어진 아이들, 그리고 좀 연차가 오래된 아이들, 왜냐면 지금 1차 상승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덜 상승한 아이들이 지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광주의 앞으로의 물량은 올해만 물량이 많고 내년부터 부족하다고 봤는데, 인허가 물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허가 물량 보시게 되면 지금 16년 기점으로 계속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22년도 같은 경우도 인허가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요 입주를 보게 되면 22년도가 지금 물량이 좀 많죠. 23년, 24년, 25년 물량이 확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에서는 좀 큰 단위로, 연 단위로 봤는데요. 이제 분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보게 되면 지금 22년 2분기지 않습니까? 2분기다 보니까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에 많아요.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조금 많고, 그 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2년 4분기쯤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니터링 하셨다가 보신다 하면 2년 출구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물량이 거의 없어요. 지금 서구, 남구, 북구, 광산 거의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은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정비 사업에 빠르게 지금 철거 이주가 됐는데 분양이 안 된 단지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니까, 그 단지가 청약홈 X라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철거 중인데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만간에 분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단지가 큰 경우는 2282세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818세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잡히는 거니까, 분양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데 분양을 하는지를 이제 계속 이 시장을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승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10월부터 22년 4월 11일 기간 동안의 매매 상승률을 보니까 32.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면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20평 미만이 가장 덜 올랐어요. 23.2%이고요. 가장 많이 오른 아이가 보니까 지금 50평 이상이 24.5%. 아무래도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좀 대형 평형대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30평, 40평 비슷한 거 보니까 이 평형대가 지금
거의 상승을 주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연차로 보게 되면 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 당연하겠죠. 40.7%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준신축, 그 다음에 준축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지금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별로 봤을 때는 지금 광산구가 가장 많이 상승했죠. 그 다음에 남구, 그 다음에 서구, 그 다음에 북구, 동구가 가장 덜 올랐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한번 어떤 연차, 어떤 면적들이 좀 덜 올랐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산구입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10년에 15년차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보니 가격이 45.4%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신축도 41.7%로 많이 상승했고 그 속에서 지금 5년에 10년차 얘 같은 경우는 입주가 좀 떨어지는지 얘가 지금 29.9% 좀 덜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면적으로 봤을 때는 20평 미만 12.4% 가장 덜 올랐고요. 가장 많이 오른 아이는 지금 40평에서 50평일 때 대형평일 때 좀 선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보면 72%니까 광역시 지구는 지금 광산구 같은 경우는 평당가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좀 좋은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광산구 안에서도 동단위로 들어갔을 때 광산구 평균적으로 봤을 때 36%이지만 그 속에서 좀 덜 오른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보게 되면 지금 우산동 같은 경우는 19%, 그 다음에 송정동 같은 경우는 12%, 도산동 같은 경우는 11%, 그리고 소촌동 같은 경우도 14%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평균 이하에서 좀 덜 오른 아이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전세는 26%, 그리고 전세도 13.2%, 전반적으로 지금 매매보다는 전세가 좀 더 많이 상승을 했다. 그 속에서 지금 전세가 가장 높은 거는 산월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촌동 79%, 그 다음에 음란동 78% 이런 식으로 광역시인데도 전세가이 좀 높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년도에 입주하는 그 시점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2월 달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입주들을 하고 있는데 북구 중흥동에 있는 제1풍경제 센트럴파크 얘가 지금 2월 달에 지금 입주장이 지금 시작을 했겠네요. 지금 세대수가 좀 많습니다. 한 1,500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세대가 좀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보니까 서구 하정동에 있는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이거 지금 프리미엄 엄청 많이 붙었던 단지였죠. 보시게 되면 한 1900세대.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게 정말 이례적일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소형 단지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계속 입주하는 것들이 다 대형 단지들이 좀 많습니다. 보시면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아파트 SK 같은 경우도 지금 1700세대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7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서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지금 거의 한 2000세대 아이급들 애들이 2개나 들어온다라는 거. 그럼 이때 전세가 좀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후반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주 우산동에 얘도 지금 2500세대입니다. 굉장히 많죠. 9월 달에. 그래서 하반기 얘네들이 조금 소화가 되고 나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우리가 좀 미리 들어갔다 모르지만 지금 이제 시장을 본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7월 달, 9월 달에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샵 같은 경우 요 입지가 여기에 있죠. 보시게 되면 30평 기준으로 지금 전용 면적은 76입니다. 76인데 4억 5천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매물 가격이 한 10억대 나와 10억 5천 정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거의 7억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 아이파크 SK뷰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84 기준입니다. 얘는 84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억 9천 정도 했는데 얘도 지금 프리미엄 한 6억 4천 정도에서 9억 3천. 그래서 그래도 높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단지 수에 비해서는 매물들이 그냥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이제 시점적으로 조금 더 이른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건들이 그래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무등산자이 올림 1단지 같은 경우는 2564세대입니다. 아직까지 입주하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물량은 그래 많지 않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 지금 84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분양 가격이 얼마 정도였냐면 4억 7천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물은 8억 6천, 여기도 지금 한 4억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연주 더샵이 가장 프리미엄이 높네, 그죠? 그래서 그럼들 좀 계속 이제 물량들이 얼만큼 나오는지 그 속에서 매매 물량보다는 전월세 물량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신축 특급들은 계속 이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이제 매도 전략들을 하실 건데
최근에 특히 이제 분양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광역시 기준은 거의 한 8억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그런 가격이지 않겠나라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거래 흐름을 보니까 지금 동구가 76%.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가을에 거래 흐름을 봤을 때 거의 뭐 500%, 300% 거래가 됐는데 그때는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었죠. 근데 조금 쉬어가고 지금의 이제 2022년도부터 다시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거래 비율이 100%가 넘진 않았어요. 100%가 넘진 않았고 2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북구가 65%, 동구가 54%이고 그다음 광산구가 48%인데 근데 3월 달 거래량은 지금 2월 달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북구가 64%인데 64%라는 것은 지금 이 물량 자체는 지금 100% 수집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거래가 다 되게 되면 거의 한 75% 정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1월 달보다 2월 달보다 지금 3월 달 거래가 좀 많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의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들이 얼만큼 빠지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 다른 광역시들은 오히려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만 우리 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매물들이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북구가 가장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1일과 4월 10일 매물의 평균 건수랑 그리고 제가 캡처했던 16일, 4월 16일 매물의 평균 건수를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1%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북구고요. 그 다음에 서구가 마이너스 7.1, 그 다음에 광산구가 마이너스 6.4, 그리고 동구, 남구 이런 순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구하고 북구의 물량들이 좀 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구별로 매물 추이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북구 같은 경우도 매매도 줄고 있고 전월세도 다 줄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서구도 마찬가지 비슷한적인 추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광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전세 매물은 좀 늘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세 매물이 늘다는 것은 입주 물량에 의해서 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시장을 좀 모니터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월세 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남구 한번 보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매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조금 소폭으로 전세가 좀 빠지고 있네요.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는 거의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장 강도는 두 개 다 지금 속도를 조금 줄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분양하는 물량들이 경쟁률이 얼만큼 되는지 좀 살펴보니까 남구 백운동에 있는 2022년 1월 8일 날 분양했던 아파트 백운광장역, 천년가 해리시티라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3대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월 달에 분양했던 단지 광주 화정 골드 크래스 2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6대1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림 골드 크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7대1, 소폭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북구 용두동에 있는 첨단 프라임시티 서희 스타힐스 같은 경우는 50대 1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하이죠. 첨단 프라임 시티 서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에 지금 얘도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신축의 가격을 보니까 대략 한 5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분양 가격이 지금 4억 8천 정도 되니까 지금 전매 제한으로 아직 물건은 안 나오지만 나오게 되면 거의 프리미엄이 한 1억 이상 붙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시장 강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강도가 지금 굉장히 좋았다가 전세들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전세들이 지금 보게 되면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이 좀 들어가니까 물건들이 좀 쌓임으로써 전세 가격 상승폭은 좀 줄어들어 있지 않겠나. 매매들은 지금 계속 속도는 조금 줄이고는 있지만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동구가 가장 좀 힘이 약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은 다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광산구는 4월 11일 기준으로 0.1%, 전세도 0.1%, 그 다음에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게 지금 북구가 0.2, 그 다음에 서구가 0.29. 그래서 서구가 가장 높네요. 서구가 0.29%로 매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물 거래 추이를 한번 보겠는데요. 월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 비율을 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월세 거래 비율이 높습니다. 86%, 그 다음에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4%이죠. 거래가 많이 됐고, 3월달 기준으로. 근데 매매 거래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보다는 거래가 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거래 비율이 낮은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서구가 가장 거래 비율이 좀 낮네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거래는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격들이 한번 1차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는 조금 시장에서 적응하는 시장을 갖고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거래는 좀 덜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전세 모두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무엇이죠? 이 매물이 빠진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원인인 거죠. 시장에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매물이 팔리거나 하는데, 근데 이 팔려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실거래가에 등록하기까지는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지금 빠져서 예를 들면 4월달 거래량을 봤을 때 이 빠진 것들이 그때 신고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4월 1일과 4월 11일 요 기간 동안 매물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빠짐으로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 기준으로도 4월 달일 거고 신고도 거의 한 4월 중순이나 4월 하반기 때 예를 들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게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금 지금 광주가 매물들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런 매물 감소 추이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생존율을 보게 되면 광산구가 생존율이 가장 짧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 그 다음에 북구, 그 다음에 남구, 동구 이런 순서대로 지금 최근에 매매의 생존길도 짧아지는 게 보니까 광산구이고요. 그 다음에 서구, 그리고 북구 이런 아이들이 매매도 지금 생존길이 좀 짧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죠. 최근에 보니까 이제 1차 상승을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금 지금 매물들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광주 아파트 시장 동향에 도움이 되셨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지인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